안녕하세요. 머물다 가게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고 책 짓는 연필농부 바닥입니다. 네, 오늘도 새로운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드글드글 이글이글 모임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합류해주신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천둥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뭐 TV 보는 기분이에요, 저 지금. 지금 그냥 말씀하실 때 그냥 계속 저도 모르게 흐뭇하게 두 분을 바라보면서 약간 방청객 모드로 네. 저희 이거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진짜 천둥 작가님이 누구보다 열심히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주시고 막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시즌 1 때도 작가님께서 저희 책방에 와주셨었잖아요. 그때 혹시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실 어떻게 알고 수 있나요? 왔는가? 네. 그때가 제가 대전으로 이사 오고 거의 처음쯤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어떤 데가 있나 이렇게 구경을 하러 다녔는데 그게 첫 번째가 대동 하늘공원이었어요. 그래서 대동 하늘공원 가면서 들릴 만한 곳을 찾다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책방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근처에 책방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머물다 가게를 알게 됐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마침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남자분이셨어요 그때는. 그분은 아니고. 네네네 못 만났어요 그때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침 그거 즈음에 책을 내게 됐던 그 책을 입고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둥 작가님이 오셔서 저희가 이따가 뭐 책 소개하면서도 얘기해 주시겠지만 이 책을 엄마는 뭐가 되고 싶어라는 이 그림책을 주셔서 그때 이렇게 너무 예쁘게 손으로 하나하나 그리신 이 작품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 책이 첫 번째 책은 아닌 거죠? 근데 독립출판물이니까 입고를 하신 거였고 그 이때부터 천둥이라는 필명을 쓰신 건가요? 첫 번째 책에는 천둥 가로 열고 본명 조용미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해가지고 이 필명을 정하신 뭐 계기나 사용하게 된 연유와 기원에 대해서 제가 이름이 조용미예요, 실명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놀림을 당했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이제 왜 그 지역에서 공동 육아를 할 때 제 이름을 아들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둥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고요. 특별한 뭐는 없어요. 그냥 아이가 어느 순간 휙 머리에 떠올랐던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너무 재미없으니까 제가 살짝 이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나 조용하기만 한 사람 아니야. 좀 안에 어마어마한 거 있어.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작가로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요때는 크게 그런 마음을 안 가졌었는데 이제 가지게 된 이후에 조용미라는 너무나 유명한 시인이 계셔서 그분을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 네, 그래서 필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천둥을 검색하면 이제 작가님만 나오나요? 안 나와요. 몰랐어요. 천둥 번개만 나오나요? 아니요, 더 유명한 천둥이라는 연예인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돌 중에 있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책도 많이 작가님이 그동안 쓰신 책을 깔아놨는데 여기가 꽉 찼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쓰셨잖아요. 좀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는지 이런 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이 책은 제가 원래는 뭐 글을 쓰고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학부모 활동하고 마을 활동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아이의 어떤 제 입장에서는 교육운동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도 졸업하고 제가 그 활동을 마무리할 무렵에 나름 의미 있는 활동을 했으니 그걸 좀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거를 쓰게 됐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저 혼자 기록으로 그냥 쓸 생각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책으로 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책을 내게 됐고요. 이 책을 낼 무렵에 제가 약간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 마음이 좀 멜랑콜리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너무 괴롭다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런데 좀 딱딱한 거 말고 말랑말랑한 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말랑말랑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무렵에 요거 내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두 번째로 이제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대전에 내려와서 왜 그림책 그리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것들을 기록하는 것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갖고 가면 이건 이렇게 해봐라. 뭐 약간 이런 도움을 주시고 이제 이 이야기는 꼭 제가 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담게 됐고요. 원래는 이거를 정식으로 출간하고 싶어서 좀 다시 그리기도 했고 계약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엎어졌어요 중간에. 네, 그래서 아쉽지만 머물다가에게 입고한 걸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네,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로 나온 게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 이 책은 제가 이제 그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정말 평생 그런 거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덕통사고라고 하는 덕질에 빠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일기처럼 제가 막 쓰게 됐는데 사실은 그때 이미 이제 어쨌든 작가 같은 어떤 무언가 쓰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쓸 때는 무언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없었는데 이제 이 독립출판물을 내면서부터는 뭔가 쓰는 사람, 약간 작가에 대한 로망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대단한 무언가가 될 수 없으니 마침 제 친구가 그 브런치 스토리, 지금은 브런치 스토리죠. 그 당시에는 브런치였는데 브런치라는 게 있다. 거기는 작가라고 한대더라. 그러면서 그걸 해보라고 해서 아이고 그거 잘 됐다. 좀 진입하는 것도 쉬울 것 같고 거기서 작가하면 되지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운 좋게도 초록빛 책공방 출판사에서 이 글을 책으로 내고 싶다라고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거의 막 들뜬 마음으로 예, 나오게 된 책입니다. 지금은 겸손하게 뭐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생겼고 이제 이렇게 작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만 이미 책을 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실 때도 그냥 내가 기록하는 마음으로 그냥 잘 정리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모든 기록이 또 책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운이 좋기도 했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본인 안에 마음속에 있던 그런 게 전 발현된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게다가 첫 번째 책인데 엄청난 두께에 이런 책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 막 2017년, 19년, 20년 지속적으로 책이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나온 책이 2022년 돌멩이를 치우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소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덕질로 책을 내고 나니까 정말 그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은 쓰면서 그리고 이제 책이 나올 때까지는 너무 좋고 막 들뜨고 그랬는데 딱 나오고 나니까 약간 허무해지는 느낌? 이제 나 뭐 하지?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무렵에 이게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로 쓰고 싶었던 그리고 아니 쓰고 싶었던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 책이고요. 이 얘기는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소설로 나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굴리고 흘려서 소설로 쓰게 된 거죠.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사실 지금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이 그러니까 가해자를 응징하는 그런 형태 또는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형태로만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갈등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그 동의하는 쪽이고요.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이 회복주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갈등은 잘 조정하는 거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 학부모 회에서 제가 학부모 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폭력 대책위원으로도 있었는데, 위원이 뭘 하는 게 없고 그냥 선생님들이 결정한 사안에 동의해 주는 걸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게 저로서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조정을 안 하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고, 조정을 하고 또 갈등을 다시 안 일어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갈등을 교육적 기회로 삼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벌을 주고 그렇게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삶이 흔들릴 만큼 충격이 컸었어요. 학부모회로서 뭔가 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셨다고는 했지만, 지금 작가님께서 처음 쓰셨던 책도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그 뒤에 쓰시는 책들도 다 학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가지고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작가님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계속 하기 위해서 쓰시게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은 그 경험이 저를 이렇게 계속 쓰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많이 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고, 이제 이 책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학교나 뭐 청소년에 관련된 책이 더 있어요. 맞아요. 그 동화도 있고, 또 가장 또 최근에 나온 책도 있고, 이게 지금 연도와 순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책이죠. 단톡방이 사라지다. 그 다음에 바로 동화가 이렇게 이게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5월에 나왔는데요. 둘 다 이제 그런 학교 안에서의 일이고요. 약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돌멩이를 치우는 마음은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했다면, 이거는 아이들이 또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요. 동화를 쓰게 된 거는 제가 동화에 막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저 소설책을 보고 이제 동화를 쓰시는 어떤 분이 적극 권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 못 써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뭔가가 막 굴러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구르고 굴러서 이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이게 나오게 됐고, 그 뒤에 또 부족한 어떤 생각들, 그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또 이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본인은 나는 작가인가 작가가 되고 싶은가 이런 말들 되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주변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번에는 동화를 써보는 게 어떻겠니? 이미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하시고 계속 제안을 하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얘기를 들어요. 들었을 때 또 그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 것도 지금 그냥 알아채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자라고 있었거나 구르고 있었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단단한 미래도 저희가 이제 드글드글 이글이글 모임에서 막 표지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또 보면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또 나고, 이 단톡방이 사라지다와 단단한 미래 사이에 또 내신 에세이가 또 있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장르와 그 대상과 책의 성격을 달리하면서 아주 다양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성실하게, 심지어 한 해에 2권 나오고 한 해에 2권 나오기도 하고. 대단히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쓰기 시작한 게 한 10년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쓰던 것들을 이제 모아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이 책도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것도 초록빛 책공방에서 이제 제가 그 브런치에 올리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다가 이 얘기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에세이이고요. 저는 거의 대부분의 여자들이 나를 키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워낙에 딸들 사이에서 크기도 했고, 희한하게 제가 지나가는 어떤 곳곳마다 이제 정말 좋은 언니들,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담았어요. 근데 사실은 시작은 코로나 때 너무 외로워가지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막 약간 이런 마음으로 좀 많이 외로워했었어요. 그때
그걸 좀 달래고 싶어서 정말 내 주변에 사람이 없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돌아보게 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은 약간 중년의 외로움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나를 키워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쓰기도 했고 또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썼고 또는 TV나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가 멋지다고 생각했던 언니들에 대한 것도 썼는데 그런 식으로 써보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많이 위로가 될 것이다. 예,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1년에 한 권을 내기도 되게 빠듯한데 1년에 2권씩 나온 해가 지금 2023년과 올해 왜냐하면 좀 이따가 맞아요. 저희가 신간 얘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네. 할 텐데 지금 단단한 미래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막 축하한다고 막 출간 파티를 했던 게 진짜 엊그제인데 지금 또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책을 내셨을 때도 한 해에 두 번의 책이 나왔는데 얼마나 꾸준히 계속 쓰고 있길래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 얼마나 자주,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다. 사실은 저는 이제 한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한 그 갱년기 그 이후로 이제 글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글을 쓰겠다. 제가 이제 작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이 이제 그런 맥락인데 뭔가가 되고 싶다, 되겠다 이런 어떤 의지로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 안의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예전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 생각을 계속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에 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매일 쓰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일기 쓰듯이 막 쓰게 됐고 또 저렇게 그 어서 학부모님 처음이지처럼 어떤 내 활동에 대해서만 막 집중적으로 쓰기도 했고 그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쓰는 순간을 즐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틴을 굳이 루틴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산책을 하러 나가요. 그냥 나가서 걷다가 그냥 뭐가 딱 잡히면 뭐 문장이든 단어든 그게 딱 떠오르면 그냥 거기서 생각을 멈추고 그걸로 그냥 들고 와서 썼어요.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뭐 손을 씻거나 또 뭐 다른 어떤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일단 앉아요. 앉아서 그 문장을 그냥 막 써요. 그리고 그 이후로 떠오르는 것들을 막 쓰다가 막히면 그때 가서 손 씻고 화장실도 가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일어났고요. 그 외에는 그냥 가서 또 생각나면 또 쓰고 그렇게 하다가 그게 끝나면 이제 딱 접어요. 다음을 또 생각 안 하고 뭐 저녁 때쯤에 다른 어떤 게 떠올라도 버려요. 버리고 그냥 다음날 산책할 때 떠올랐던 그걸 가지고 그냥 매일 썼어요. 뭔가 쓰기가 엄청 그 집중 혹은 그것이 중심에 있는 삶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집중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요. 실은 그래서 두 분 너무 신기해요. 뭐 책방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어떤 이 유튜브도 하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어떤 모임들을 하잖아요.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 또 글을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쓰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 몇 년간을 그냥 그렇게 쏟아만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모아서 그녀 이야기라는 걸 써야겠다라고 해서 그녀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이제 인류애를 나눠야지가 된 거고요. 또 이거는 본격적으로 내 덕질 이야기를 쓰고 싶다 해서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처음부터 이제 썼던 그것들이 이렇게 모아진 거나 아니면 이걸 작정하고 쓰겠다라고 쓰거나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출간 시기나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쓴 시기와 뭐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늘 꾸준히 쓰셨고 이게 동시에 두 개를 같이 쓰시기도 하셨나요, 혹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하나밖에 못해요.
아마 그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씀은 옛날처럼 막 육아나 교육과 돌봄에 집중한다거나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한 어떤 다른 일을 하지 않다거나 이런 의미이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냥 약간 아직 은퇴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약간 노년 혹은 그냥 고요하게 내 삶을 정리하는 사람의 느낌으로 사시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갱년기 시작되면서 그 몇 년 동안은 정말 은퇴했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데 마치 삶이 거의 끝난 듯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좋게 얘기하면 마무리가 된 거죠. 사실은 일단락, 그러니까 1부 끝, 2부 시작 이런 느낌인데 그때는 이제 그게 일부라고 못 느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확연히 그게 일부다 이런 느낌이 있고 아 다시 2부가 시작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어쩌면 3부도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1부의 치열한 그 삶이 지나가고 2부에 감히 말하자면 이제 작가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짜로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글만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기도 하고 그냥 산책 나가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쓴다. 근데 보통은 막 쓰다가 생각이 안 나면 나가거든요. 뭐라도 주워오려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좀 꽤 되기는 했지만 어느 시점에는 아 지금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이런 시기가 또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찾아오지 않은 건가요? 산책을 해도? 아니 원래도 이제 쓰겠다라고 시작한 그때도 약간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를 돌보고 싶다 이게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좀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쓰는 것조차도 나를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좀 느슨하게 나를 둬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면에서는 불안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럴 때도 됐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상 바로 앞에 벽에다가 맨날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씩 써붙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써붙였던 것은 나는 작가라는 정체성을 갖지 말자 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작가야, 나는 작가가 돼야 돼, 글을 써야 돼 라고 하면 책임감과 또 왜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수치심까지도 생겨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잘 안 팔리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우연히 들춰봤는데 너무 못 쓴 글이 막 눈에 띄면 그리고 사실은 책이 나오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마지막 원고를 보내는 그때 가장 수치심이 커져요. 아 이거 폐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제가 너무 싫어서 그 수치심이 너무 싫어서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야.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항상 써놓고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나는 작가야라는 정체성을 정하지 말자라는 게 제 모토예요. 이게 내가 작가라고 책을 낸다고 하면은 더 잘 써야 되고 더 훌륭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나는 작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을 이해는 하나 쓰는 사람이 작가다 이런 마음을 저는 여전히 먹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러니까 잘 안 써지는 시기에도 만약에 그랬을 것 같아요. 얘가 작가면 이 시기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다시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걱정들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안 그러려고 했고요. 안 써도 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뒀어요. 예. 그럴 때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너무 계엄이니까 계엄이 터졌고요. 쓸게 생겼다. 쓸게 생겼어요. 근데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계기가 되어서 사실 지금까지는 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글들을 썼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정말 처음으로 타인에 대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네. 전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원래 그 어린 시절의 꿈도 이렇게 글 쓰는 일이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글 쓰는 사람 내지는 뭐 무엇보다는 어떻게 살고 싶다가 되게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고3 때 꿈이 한적한 바닷가에서 책방을 연다. 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책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로서는 그냥 책 속에 파묻혀서 살고 싶다. 그거였고요.
그때는 그냥 나 혼자 거기에 파묻혀 있고 싶다면 그 30, 40대 그때는 그거보다는 내가 열어서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모임을 하고 싶다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또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내 안에서 책 보면서 파묻히고 싶은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럴 때와 안 그럴 때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글쓰기 모임도 되게 오래 하셨죠. 글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얘기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것도 그림책 작가라기보다는 저희 지역에 그림책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림책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뭔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계기는 그림책 도서관에 자주 모였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림책을 내신 거예요. 그때는 모임을 하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그런 분이 있다, 마을에 저런 분이 있다 정도였는데 그림책 작가가 되셔서 그 책을 이렇게 북토크 같은 걸 하신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막 이 안에서 이거는 부럽다를 넘어선 질투 그런 게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불씨를 이렇게 확 지피는. 그때부터 그림책 하고 싶다 이렇게 강하게 됐고 그 친구와 그래서 그림책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그 그림책 도서관에서 모임을 계기로 막 모이시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그림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러이러한 불이 타오르는 마음으로 모임이 시작됐다. 그 모임이 그림책 모임인가요, 그러면? 원래는 그림책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우리 한 번은 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흐름이 자꾸만 글 쓰는 쪽으로 흐른다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면서 그냥 모임, 창작 모임 이렇게 됐어요. 천둥 작가님도 그 모임에서 그 활동하면서 책을 내시는 거랑 또 연관이 있었나요? 거기서 쓰여진 원고가 책이 되기도 했나요? 딱히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어떤 축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우리 자조 모임처럼 거기 가서도 그런 자조 우리가 현재 어떤 것을 창작하고 있는가를 서로 확인하고 또 격려해주고 거긴 정말 너무 잘했다 이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오늘도 잘 살았다 이제 이런 거. 그래도 같이 막 부스 어떤 페어나 이런 것도 나가시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네. 딱 한 번 했어요. 예, 사실은 한 10년 됐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북페어까지는 생각도 못 하고 우리끼리 그냥 모임만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대전에 오고 난 다음에 그 모임을 계속 할까 말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무렵에 우리도 북페어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서 딱 한 번 가게 된 거죠. 글쓰기 모임이라고 하면 글을 써와가지고 그 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로의 창작을 지지하는 모임이었다. 그런 모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분을 모셔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런 것도 했어요. 했는데 그 모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지역에 있는 시인분이 계시는데 시인이자 소설가인 분인데 그분을 모셔서 글쓰기에 대한 것, 그러니까 시를 중심으로 한 글쓰기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근데 딱 한 달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임에서 모든 걸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엑기스를 알려주셔서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부 인생의 씨앗. 네, 씨앗이 되었어요. 작가님이 이렇게 에세이도 쓰시고 동화도 쓰시고 소설도 쓰시고 여러 장르를 하고 계신데 무언가 그 장르마다의 쓸 때의 어떤 모드가 좀 달라지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좀 눈길을 받는 SF 소설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 그 작가의 어떤 삶이 당연히 담겨 있겠지만 그래도 상상력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인데 저는 실은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소설이라고 하지만 그냥 정말 제 이야기에 가깝고 에세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 이야기이고요. 그거를 어떤 거는 약간 소설화하고 어떤 것은 에세이화하고 이런 정도고 굳이 말하자면 소설이 훨씬 더 저는 솔직한 어떤 제 이야기 쪽에 가깝고 에세이는 에세이스럽게 저를 약간
뭐랄까 잘 포장하는 그런 기분이 약간 들 만큼 예, 조금 그런 지점이 다른데 그거 외에 뭐 모드 전환이라고 말하기에는 소설을 쓸 때는 소설책을 무진장 읽는다. 네. 에세이를 쓸 때는 에세이를 쌓아놓고 있는다. 예,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글과 그림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그림책을 내신 적이 있고 지금 이거 말고도 그림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시기도 하잖아요. 그 그림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림을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그림책 작가가 제가 그려서 그림책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이제 그림을 이해해야 한다. 약간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근데 저 완전 똥손이거든요. 소문난 똥손. 그럴 리가요. 아니 정말로 나는 작가가 아니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저 굉장히 가식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데요. 겸손한 사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완전 똥손이어서 낙서도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글이라면 절대 내 인생에 절대 없어라고 했던 게 그림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못해서 잘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그리게 된 거예요.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내 그림에 대해서 내가 어쨌든 끝을 냈다. 내가 그리려고 했던 어떤 것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해냈어. 할 때마다 내 자신이 뿌듯하고 너무 기특해. 이제 이거를 느끼게 해준 게 그림이에요. 오히려. 예, 그래서 사실은 매일 그림 그리기를 3년을 했거든요. 그림을 못 그리지만 네, 못 그리지만 왜냐하면 아예 못하는 거를 하면서 바닥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못 그리지만 3년을 매일 그리면 못 그리고 싶어도 못 그리거든요.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못 그리는 분의 실력이란 말이 지금도 계속 그리시나요? 계속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매일 그림 한 개씩을 그러니까 매일이라고 표현했지만 너무 좀 무한한 게 이런 그림 아니고요. 그야말로 낙서 작은 같은 그림? 네, 정말 작은 그림 하나를 그리는 거였는데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졸라맨도 못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근데 좋은 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대상 그게 손이든 컵이든 뭐 책이든 간에 뭔가 하나와 나밖에 없는 그런 기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것을 순간 느끼기에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느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나면 똥손인 내가 뭔가 하나를 완성했어. 나 너무 기특해. 그것만 남는 그런 기분. 그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글 쓰는 데 좀 집중하고 있고 그때는 매일 그렸지만 지금은 매일은커녕 한 달에 한 번도 채 못 그리고 실은 이제 수영 일기를 계속 쓰다가 이제 계엄이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멈춘 그것이 시작을 못 하고 있네요. 네. 수영 일기에는 그럼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그랬던 거예요? 예, 짧게 글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짧은 그냥 일기였어요. 정말 제가 수영한 지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영도 또한 그림처럼 이런 세상이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라 그 어떤 기쁨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제 수영일기를 쓰게 됐는데 쓰면서 뭔가 이렇게 파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제 그냥 그림을 조금씩 그리게 됐어요. 근데 현재 멈춰 있어요. 언젠가 또 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몇 달 뒤에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영도 그럼 대전에 와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대전에 와서 새롭게 시작된 것들이 좀 있네요. 그러면 따지자면 네. 그럼 이전에 사셨던 지역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경기도 광주의 퇴촌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럼 어떤 계기로 대전에 처음 오셨나요? 대전은 저희 남편 회사 때문에 이제 주말 부부로 있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떠나고 하니까 굳이 거기 남을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합친 거죠. 네. 그래서 대전으로 오게 됐고 정말 대전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그냥 정말 그동안은 글을 쓰고 그림 그리고 하는 시간들을 그러니까 쏟아내는 시간들을 보냈다면 대전에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이 책을 완성했고 또 저 책을 만들자라는 출판사의 제의가 들어왔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로
글 쓰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2부 인생이 거의 네, 대전에서의 네, 대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사 오신 게 몇 년도에? 19년도에 왔어요. 네. 대전이 작가님을 진짜 작가로 만들어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에 그 과거의 시간들이 충분히 쌓여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현상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전에 온 이후로 내가 제 2의 인생으로서 인생 2부로서의 작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냥 작가로서 아까 나는 작가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쓰는 사람 혹은 수영인 대전에서의 생활이 과거에 살던 곳과 다른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정말 완전히 다르죠. 오. 거기서는 정말 완전 이의 삶이었다면 여기서는 또 완전 아이의 삶으로 거기서는 외로울 틈 없이 저희 집이 완전히 무슨 사랑방처럼 거실에 언제나 사람들이 있고 들락거리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1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로 정말 조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떤 면에선 그야말로 완전 고독한 삶으로 차단된 삶이어서 또 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에서는 작가를 만들어줬다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 다른 면이 본인한테 되게 힘들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외로워서 심심하고 막 친구들 맨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으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는 좀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쪽에 가까운.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로 인한 이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간 그런 점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래도 워낙에 이제 친구들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좀 외롭고 그런 면은 있고요. 그래도 좀 저는 다행히도 이제 갱년기를 통해서 외로움 속에 제가 적극적으로 들어간 면이 좀 커요. 그냥 외로움은 외로움으로만 극복돼.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훅 들어갔어요. 그리고 왜 이의 삶도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의 삶도 언제나 좋기만 한 건 아닌 그런 거고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저희 그때 이제 막 드글드글 그 이글이글 모임이 막 생겼을 때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작가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셔서 같이 이제 함께 활동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그 외로움을 사실은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네. 예,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임이라는 걸 할 엄두조차도 못 내고 있었던 그런 마음도 별로 없기도 했어, 심지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제 좀 나가야겠다, 모임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드글드글 이글이글을 제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도 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 대전이라는 도시가 뭐 지금은 천둥 작가님이 2부 인생의 2부로서의 작가로서의 삶을 산 게 개인의 시간성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대전이라는 곳 자체가 뭐 작가 혹은 쓰는 사람 지금의 나에게 어떤 뭐 특징이나 색깔로 다가오세요? 일단 저는 대전에 와서 이런 서점들이, 그러니까 작은 책방들이 제가 있었던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대전이라는 작은 도시에 비해서 꽤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 작가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또는 뭐 그림책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서점들이 워낙에 다양하게 있어서 저는 처음에 그거를 여기저기 탐방 다니는 그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지역 작가들을 또 지역에 대한 책을 중요시 여기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책방을 운영하시는 담임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작가님들이 안 계시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작가님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또 시간이 제가 살짝 봤는데 저희가 계속 1부, 2부를 얘기했는데 이제 진짜 2부를 저희 이 유튜브의 2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한번 하고 또 신작이 나와서 저희가 또 그 얘기를 또 나눠야 하잖아요. 그래서 2부 때 이제 또 신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